한성모입니다. 자, 브랜드 승부경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승부경주, 조격장 승부경주, 또 일반 승부경주, 승부경주에도 색깔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죠.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40%대가 넘는 적중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매주 터지는 고배당들 건지기도 하고, 또 브랜드 승부경주에서 적중을 이어가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끌어내고 있는데, 경마는 아는 만큼만 보이고 보이는 만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주 결과를 두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경마를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인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주는 숨은 그림 찾기 2개 경주, 그리고 조격장 승부 경주와 고배당 적중했던 경주, 이 4개 경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숨은 그림 찾기 승부 경주로 공략을 했던 4월 4일 일요일 서울제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당일날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결과와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상당히 또 좋은 추억을 만드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시 경주 인기 1위 마필이 명진대이죠. 신영철 기수. 인기 2위 마필이 11번마 썬더 윈더. 현장 바람이 아주 거셌던 마필입니다. 8번마 톱시도 인기 3위. 자, 그런데 경주 결과는 8번마 톱시도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착은 5번마 금성의수의 몫이 되죠. 3착은 현장 바람이 거셌던 11번마 썬더 윈드가 3착. 그렇게 해서 복승식이 22.2, 쌍승, 3복승, 3쌍으로 가면은 배당이 확 커지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시 배당판을 보시면은 11번마 썬더윈드가 현장에서 역시 강력한 바람이 불었어요.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애초에 배당판 인기 마필은 7번이었죠. 명진대이라고 하는 마필이었는데, 명진대에 붙여서 최저 배당을 형성한 것이 8.1배. 최저 배당인데 8.1배라는 것은 충마가 됐던 상대마가 됐던 확고하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일 때 나오는 이런 배당 상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보통 저 배당이 8배니까 야, 저 배당이 8배면은 좋지 않냐? 무조건 또 배팅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심을 해야죠. 저 배당인데 8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당을 읽는 그런 방법을 잘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8번 9.4배 나오죠. 이건 이제 마지막 최종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8번에 11번을 붙여도 10배. 자, 그런데 11번에 3번이 9.6배가 나옵니다. 이상한 배당판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했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뭐 자연스러운 배당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왜 이상한 배당이었냐면은 3번마 파크윈 능력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단정을 지었던 마필입니다. 라이브에서부터. 7번마 명진대이 8번과 비교했을 때 복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1400에서 가까스로 최적 정도를 통해서 3마신차밖에 좁히지 못했던 마필이 1700에서 어떻게 인기가 더 끊어요. 1700은 더 불리한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얘는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얘는 뒤에서 취입해야 되는데 1400에서 한계가 나왔는데 1700에서는 거꾸로 인기가 더 실린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배당판의 오류를 읽은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 승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현장에서 어떤 예상을 통해서 경주 전개를 흐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지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모입니다. 서울 8경주 숨은 그림 찾기 승부 경주 들어갑니다. 부산 5경주 1번 14번
적중했죠. 42.8배, 쌍시간 176배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경기가 7번마 명진대의 8번마 톱시드가 역시 팔리고 있죠. 톱시드가 지난번에 1400에서 분명히 이겼어요. 그리고 이번엔 거리가 1700이고, 명진대에는 따라가서 산마신차 역부족 최선을 다했던 최적정 계속에, 그런데 이번에 1700으로 늘어났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데 오히려 더 세게 팔리고 있죠. 자, 7번마 명진대를 꼭 씁니다. 8번마 톱시드는 선행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선행은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기습선행에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입으로 전개를 해도 최근에 뒷심 자체 증거했으니까 김종준이의 기승술이 문제인데, 자, 퀴즈한배가 적절하다면은 해볼 만은 하죠. 11번마 썬더 원더, 취권에서는 썬더 윈드 최근에 가장 안정적인 심력 보여주고 있고, 안토니오 1700의 안토니오가 상당히 강합니다. 경주를 읽고 운용을 하는 것이 능숙하기 때문에 11번 썬더 윈드도 외곽에서 도전 가능. 자, 인기마 8번과 11번 두 마피를 노리는데, 자, 이번 경주 시몬그림 5번마 금성에 있습니다. 안쪽에 뒤쪽 지난번에 사착했으나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에요. 그동안에 보여줬던 능력, 이번에는 안쪽에서 전개를 선입권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5번을 놓고 11번 8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 놓고 11번 8번으로 주력 승부 띄워주시고, 자, 5번에 지금 취입을 하고 있죠. 거리차가 좀 있었습니다만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했고, 선두권 접전을 벌였던 11번이 8번에게 무너지는 사이 5번이 8번을 위협하는 정도의 취입력을 보여주면서 경주 결과가 뒤바뀌는 이런 상황. 이게 마필 7번만 명진대에는 4차, 지난번에도 거리차가 3마신이었는데 이번에 1700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역시 상대적 전개 분리, 이 부분이 또 한번 확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 이번 경주는 복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1400에서 선행 가서 버텼던 마필과 취입으로 2차, 그러나 3마신차, 당시에는 또 2번 게이트 이점으로 최적의 전개였으나 선두 외곽 전개를 하면서 어려웠던 마필에게 3마신차의 거리차밖에 좁히지 못했다면 1400m에서의 걸음의 한계가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1700으로 늘어난 거리에서 당연히 8번이 유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이 더 인기를 모았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인기마의 허상. 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소신 있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내 소신을,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선택한다면 행운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번은 능력, 전개, 거리, 기회를 살렸던 겁니다. 편성운이 계속 따라줬는데 지난번에 다음에도 또 따라줄지는 봐야 돼요. 5번 마필은 사형악벽을 극복하면서 거리 기회를 살렸죠. 지난번에 이 마필이 4착이었습니다. 톱시도 명진대에 이어서 1마신 더 뒤에서 4차, 취입이 가장 늦었어요. 자, 이번에는 상대성에서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1번 마 썬더윈드, 적극적인 외곽 선입승부, 1700의 유독 강점을 보이는 안토니오의 기속 모습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특히 1700에서 거리가 좀 길어졌을 때 안토니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마필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데 과도한 인기를 모았다라는 결론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죠. 끝걸음 좋았습니다. 1700 그 정도 올라왔다면 다음 기회는 얘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아마도 제가 편성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이 명진대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오늘 그리고 지난번 1400에서 두 차례를 꺾었던 마필인데 다음에는 이 마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숨은 그림 찾기 두 번째, 서울제 육경주. 인기 1위가 8번마 티즈시티, 2위가 1번마 버킷풀, 3위가 9번마 머니시장. 자, 그런데 경주 결과는 11번마 라운 나이트맨이 이역기수가 우승, 8번마 티즈시티가 2차, 7번마 눈부신 한센, 복병마필이죠. 3차게 올라오면서 복식, 쌍식, 복식 배당 크지 않았는데 3복싱이 확 커집니다. 3쌍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런 경주 결과가 나와줬어요. 자, 당의 경주의 배당판을 보시면은
8번이 역시 세게 팔리죠. 8번이 뭐 세게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이었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인기가 집중이 되면서도 배당 자체가 그렇게 낮지를 않아요. 높죠. 뭔가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9번 마필에 7.6배, 11번 마필에 9.3배. 근데 1번에는 4.5배 최저 배당을 형성을 했죠. 바로 선행 마필이었기 때문에 버킷풀 골드를 선행 마필로 보고 8번의 입상 가능성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사항들은 흐름인데, 자, 문제점들이 있었죠. 외곽의 변수가 있었고 취입의 변수가 남아 있었다는 측면을 좀 간과된 배당판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맞추지 못했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맞췄으면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8번, 11번 크지 않은 배당이었으나 삼복승에서 복병의 역할이 컸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서울 6경주 2차 실무그림 체크 승부경주 들어갑니다. 1200m입니다. 선행마 싸움이 치열해요. 1번마 버킷풀 골드는 능력이 다 나온 마, 12번도 있고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8번마 퀴즈시티는 지난번에 칩으로 왔고 그전에는 선입으로 4차. 그런데 지난번에 거리차가 9마신 차예요.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앞선 전개에 따라서 명암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역시 절대적 강자로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시의 가능성 가지고 있는 마표절들입니다. 11번마 라운 나이트맨. 직선에서 PC 및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모습이면은 이제는 확고하게 선입으로 상승세죠. 자, 11번을 놓고 8번, 9번으로 주력 공략 들어가 주시고, 나중에 7번만 눈부신 한센의 거름 변화 가능성을 배당으로 내립니다. 7번 놓고 11번, 8번, 9번까지입니다. 올리겠습니다. 자, 7번, 7번 마필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은데 8번의 추임력이 어마어마하죠. 막판에 선두권을 위협할 정도로 11번 마필은 전개를 잘 풀었던 이런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복식은 큰 배당이 아니었습니다만 삼복승에서 배당이 나왔죠. 자, 절대 능력마의 부재. 8번이 인기가 집중이 됐습니다만 취입마라는 특성이 있었고 거리가 1200m라는 특성이 있었어요. 선행마들이 또 많았죠. 1번마 버킷풀 골드, 3번마 명왕, 그 외에 외곽 있는 마필들 13번이라든가 다수의 선행마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 변동성이 예측이 됐던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런 불가피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개도 따져야 되고 능력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의외의 가능성도 따져야 되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은 확실해야 됩니다. 넣고 빼고가 확실해야 돼요. 버리든가 가져가든가. 선행마에서는 1번마 버킷풀 골드가 있었기 때문에 명왕을 꺾을 수가 있었죠. 3번 명왕이라는 마필을. 그런데 3번마 명왕이 선행 못 가 죽는데 그럼 1번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번도 능력이 다 나왔어요. 17전을 뛴 마필이고, 제가 항상 전적이 몇 전인가를 살피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주마의 경주력 성장과 변화가 이 전적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17전이 되고 5세가 넘었다는 것은 성장이 끝났다는 것이죠. 자기 능력의 한계가 나온 상황의 마필들은 편성 전개 구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측면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적을 보시라. 몇 전을 뛰었고 몇 살인가를 보시라.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사이클 패턴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측면이에요. 자, 11번 마필은 적극적인 선입전개가 주요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앞으로도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8번 마필은 취입마라는 특성이 어느 정도 좀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이 취입마의 어떤 특성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완성도 있는 걸음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휴양 이후에 변화를 타진했던 것이고 휴양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4개월의 공백기 후에 얼만큼 준비되어 있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자,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마필이 17전 뛴 마필이었으면 변화를 여기서 타진한다는 것은 무리죠. 무의미한 겁니다. 바로 6전, 4세,
나이와 전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장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선택이 된 거예요. 7번 같은 경우. 3번마 명왕은 선행 실패. 계속된 선행. 오전을 밖에 안 뛴 오세마필인데 선행마의 특성 그대로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전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9번마 머니시장 인기를 모였으나 선임력의 결정적 한계가 또 드러나고 있어요. 변화 여지는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4세고 7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이 마필이 보여준 모습은 순발력이 선행력이 다소 조절이 되면서 뒷심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결정력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보이는 마필이 바로 9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유연하게 승식도 활용하고 또 배당 구조상 절대 인기마가 없을 때는 버리고 놓고 선택을 확실하게 해서 공략할 수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경주는 4월 3일 토요일 경주예요. 제가 브랜드 승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교장 승부입니다. 그동안 이제 조교가 관람도 안 되고 또 공개도 안 됐죠. 그래서 계속 조교장 승부를 하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조교장 승부를 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줘서 자, 인기마필이 6번마 프리덤 나이트, 7번마 대함장군이 인기 2위, 14번마 스마트밸류가 인기 3위였습니다. 결과는 1번마 퓨처킹 전혀 멍뚱한 데서 나왔죠. 2차가 어디 갔죠? 14번 스마트밸류인데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밸류 2차겠습니다. 스마트밸류 2차 6번마 프리덤 나이트 인기 1위 마필인데 3차 인기 1위마가 3착을 해버리니까 이 배당이 나와버리죠. 배당이 3복승에서는 크지 않았습니다. 3쌍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또 확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됐습니다. 자, 복승식 배당판을 보시면은 6번, 7번, 그리고 14번. 6번 마필 프리덤 나이트가 3착을 했는데 인기는 집중이 됐고 배당상을 보면은 7번이 신마인데 이렇게 팔렸어요. 신마. 뭘 믿고 신마에게 이렇게 힘이 실리는지 우리가 아까 전반부에 본 경주들은 저 배당이라도 뭐 8배, 9배 그랬죠. 2.7배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관중들이 입장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저 배당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에요.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배당이 형성이 된 거죠. 집중적으로 배팅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4번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또 나와 있는 상황. 7번마 대함장군 같은 경우에는 신마고 주행검사 모습은 좋았습니다만은 항상 신마들은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배팅 가치를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인기 6번에 2.7배 신마 뭐 아니면 도 과연 이게 배팅 가치가 있냐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경우는 배팅 가치는 없다 라는 판단이에요. 방향을 틀어볼 수 있는 상황 다른 조건들이 있죠. 1번 마필 퓨처킹 조교장 변수로 추천을 드리고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이 바로 1번. 결과는 14번이 들어오면서 1번과 14번으로 39.2배가 나왔어요. 배당판 흐름과 방향을 조금 바꿔보니까 완전히 다른 배당 결과가 나오죠. 자, 경주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께 예상을 했는지 확인하고 분석 들어갑니다. 한성모입니다. 부산 4경주 1200m. 자, 조교장 승부 오랜만에 들어갑니다. 무관중 경마때 못했고 유관중 경마때도 조교가 오픈이 안 돼서 못했어요. 자, 이제 조교장 승부 시작을 하죠. 3번마 영성급입니다. 승군전입니다만은 안쪽에 뒷점도 있고 앞뒤가 다 나와주는 모습이고 최근에 걸음이 꾸준하게 후전세죠. 선행 갈 수 있는 상황이면 더욱 좋겠는데 선행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행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자, 판타스틱 맨하고 병합 쪽에 맞췄고 강한 조교 의지가 눈에 띄고 조교 패턴은 선행 아니어도 선입 쪽이다 라고 봐도 될 정도니까 3번마
영성 특급을 조교장 충마로 놓고 들어갑니다. 6번 마 프리덤 나이트는 지난번하고는 조건과 상황이 좀 바뀌긴 했으나 거리가 1200이니까 중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비치에게 맡겨도 되겠고,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14번 마 스마트 밸류가 가능성이 높죠. 안쪽에 4번, 9번, 10번이 있으나 그 중에 생존 가능성은 역시 14번. 자, 그래서 3번을 넣고 6번과 14번으로 주력 승부 띄워주시고, 저기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1번 마 퓨처킹, 소니까 12자유로운 마필. 최근에 입상은 못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 보면은 걸음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 자, 1번 마 퓨처킹을 복병으로 3번, 14번, 6번 깔고 복삼복 4마리 활용입니다. 자, 1번 마필이 우승까지 하면서 이변이 연출이 됐습니다. 14번 마필이 이제 2차게 그치고 6번 인기 마필이었죠. 3착을 했던 마필에게도 핑계 사용거리는 있습니다. 자리를 못 잡고 외곽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에 있었던 1번 마필이 전개를 잘 풀었고, 운이 따라주죠. 운이 따라주는 상황. 그리고 6번은 경주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상황. 14번 마 스마트 밸류는 외곽 선입 전개를 잘 풀어냈다는 것이 입상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성장세 말들은 조교 변화가 항상 좀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조교 변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가 참 쉽지가 않죠. 조교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필의 걸음, 주폭,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마필의 상태와 걸음, 주폭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어떤 기준화 돼 있질 않죠. 다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그래서 조교는 개별 마필들의 그 개별성, 그리고 연속성, 지속성. 어떤 마필은 목을 쳐드는 것이 좋은 상태일 수가 있고, 어떤 마필들은 목을 숙이는 것이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교 평가와 판단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교 평가는, 조교는 분석이다라고 봅니다. 분석인데 상대성을 봐야 돼요. 역시 경주의 모든 요소들은 다 상대성입니다. 게이트 조건 봐야 되죠. 상대만 능력 봐야 되고, 그 마필의 특성을 봐야 되고, 조교가 경주력을 올려주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도 성장세 마필들에 한해서요. 그리고 경주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교 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능성을 볼 뿐이에요. 가능성. 그거를 어떻게 경주에 적용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1번 마 퓨처킹의 같은 경우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맞물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교 복봉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6번과 14번 인기마들 그대로 연결을 해서 다행히도 순위가 이렇게 되면서 배당이 나왔던 겁니다. 자, 1번 마필은 경주 조건을 살린 선전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편성을 좀 봐야 돼요. 14번 마필은 전개기의 외곽 강공, 성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7번 마 데뷔전 경주 적응력 10마 실전 변수 그대로 확인이 됐죠. 10마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당 같이 따지셔야 돼요. 뭐 아니면 도예요. 10마들은. 3번 마 초반 전개가 불편했다는 부분, 그러나 적극적인 선입력은 의문입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통해서 그 결정력의 변화를 기대했었는데 의문이 생기고 말았어요. 퓨처킹은 성공을 했죠. 둘 다 기대했던 마필입니다. 둘 다. 조교로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 마필은 변화에 기대하지 못했고 부응하지 못했고, 조교 변화를 기대했던 1번은 부응을 하면서 우승까지 하게 되죠. 기대치와 실현될 수 있는 그 실현치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맞아 떨어지는 거고, 운이 안 따라주면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산 5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고배당의 사례로서 제가 준비를 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기순위가 9번 판타스틱맨, 6번 마 트레이언 푸켓, 5번 마 성산파워 이렇게 팔렸는데 결과는 1번 마 미스터 벨러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전혀 엉뚱한 마필이죠. 2착은 14번 마
영광의 축제. 3차근 오바마 성산 파워. 인기 1, 2 무너지고 인기 3위는 3위에 그치고, 그래서 이번 경주가 또 배당이 나오죠. 복성식 42배, 쌍식은 176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현장 예상 확인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1800 들어갑니다. 1번마 미스터 벨라 안쪽에 뒤점 선행이죠. 1800 최적 조건 주로 상한까지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9번마 판타스틱 맨 58kg. 지난번보다 부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부분이 다소 불리한 점이긴 하나 부중 자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중보다는 경주 전개가 관건인데 선행마가 아니고 선입과 취입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최근에 초반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선입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죠. 1번과 9번이 선두권에서 그대로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싸움. 5번마 성산 파워는 기록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록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걸음이 일단 다 나온 상태고 선행도 1번 때문에 어렵다면은 전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입상까지 노리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 6번마 테라엠프캣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1600개고 이번에 이제 1800 첫 도전인데 앞뒤가 다 나와주는 모습이긴 하나 오랜 공백에 얼마만큼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올라올 수 있는 치권에서는 4번마 닥터 스크리 있죠. 기복은 보였어도 여전히 안정적인 침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는 역시 58kg에 11번 체인지백 14번마 영광의 축제가 있는데 최외곽에 있는 영광의 축제가 손익권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마 미스터 벨러의 노림수를 두고 들어갑니다. 9번마 판타스틱맨 안쪽 게이트에 있는 4번마 닥터 스클로 두방 주력 공략 14번 영광의 축제를 복병으로 가면서 1번 9번 두 마리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현장 속보 확인하셨습니다. 경주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1번만 미스터 벨러가 선행을 나서죠.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인기마 9번마 판타스틱맨도 선행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으나 게이트 2점에 미스터 벨러 게이트도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14번이 지금 선행을 외곽에서 강하게 모색을 하고 있죠. 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입이 벌어지죠. 제어를 하는데 말은 뛰려고 하고 이미 탄력이 붙은 상태. 그러나 1번이 선행을 확보합니다. 부산에서 1800m 1번 게이트 이거는 그야말로 신이 주는 선물이죠. 선행마에게. 만약에 1번 게이트가 아니었으면 14번에 보여줬던 초반 가속력이면 14번이 선행을 가는 거예요. 1800 부산이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미스터 벨러가 선행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14번 영광의 축제는 초반에 선행은 못 갔으나 선두권 근접 외곽 전개를 하면서 사실상 전개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두 마필이 그대로 들어와요. 나중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마필 중에서 3착을 했던 마필이 성산파워인데 중위권에서 이 마필은 28전을 뛴 마필 자기 능력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3착을 했고 판타스틱맨이 문제죠. 판타스틱맨이 초반에 자리를 못 잡았어요. 4코너에서 중위권 외곽으로 전개를 나오면서 나름 타이밍을 잡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여기서 더 이상 걸음을 못 내고 5번에게 이미 취입을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부담 중량 58kg 때문에 졌다라고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이 마필을 사전 설명을 들었을 때 부중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52.5에서 58 급격한 짧은 기간에 급격한 부중 증가가 마취의 적응력에 어떤 문제를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중 부분은 당일날 마지막 경주에 나오죠. 흥복드림 2착을 했던 58kg 달고 최근에 58kg 달고 무너졌을 때 부중 때문이다. 11월에 58kg 달고 무너졌을 때 부중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입상합니다. 부중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중이라는 부분은 부담 중량
라는 부분은 단적으로 경주 결과와 연동시키기보다는 개별 마필들의 개별성에 연결을 해서 경주력의 변화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선행마들은 활용의 묘미가 있죠. 선행마가 인기 1위 마필일 때는 선행마 활용의 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기 1위마가 아닐 때는 선행 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쌍식이 커지죠. 선행 가서 비인기 마필일 때 2착을 하면 좋고 최소한 3착이라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복삼복에서 배팅의 방향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행마를 찾아내는 작업과 선행마 활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게이트 득점을 극대화했던 게이트도 능력이다라는 걸 미스터 벨라가 보여줬고 14번 마필은 전개기회 외곽이었습니다만은 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한두 마리 외에는 없었어요. 외곽에서 요하니스가 잘 탄 겁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5번 마필은 한계력 최선 승부. 다음에 3착 이번에 3착 왔으니까 또 팔릴 겁니다. 이 마필도 팔리면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마필이 다 나온 마필입니다. 9번 마필은 전개 실패 부중급증의 영향도 자기 회복 가능 충분히 있죠. 이번에 많이 쳤다고 해서 다음에 혹시 58도 달았다고 해서 58 때문에 또 꺾으시면 안 됩니다.